만화영화는 대형 팬더,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동석 덩어리 인서입니다.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네요. 얄리아재 비디오 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너무 뭐 짜여진 대본처럼 네. 예, 정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예.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은 네. 그 유튜브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 이쪽은 희극이고 이쪽은 비극이에요 지금. 성장세고 저희는 이제 망조가 든 왕조죠. 잘 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죠. 그럼요. 애니메이션 유튜브 세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서로 잘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치고 올라올 만한 유튜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로 더 잘해보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얄리님이 오신 만큼 고전 애니메이션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본명 마동왕 그랑조트, 국내명 슈퍼그랑조. 초창기에 했죠. 민호가 직접 엄마 저 민호예요 라고 하면서 했던 그것도 올린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랑조를 했는지도 잘 모르실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선가드랑 다간 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선가드 해줘서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오래되긴 했구나.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이제 그 전에 걸 모르기 때문에 옛날 거 한두 번 다시 해도 되겠다. 우리가 우리 걸 리메이크하는 느낌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앞에 요 두 피규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해보게 된 계기가 또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저희 오프닝 영상이랑 그다음에 저희 각각 효과나 엔딩에 나오는 것들을 만들어주신 구독자 허니언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그랑조 관련된 어떠한 물건을, 상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후반에 보여드릴 건데, 그걸 그냥 보여드리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오랜만에 겸사겸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겸사겸사, 요번에 그랑조를 다시 한번 진행해보게 됐어요. 우리 선가드 편 이제 뒤에 예고를 오랜만에 깔았잖아요. 네. 반응이 댓글에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고퀄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노동력을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쓰시지 왜 굳이. 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랑조 편이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을 경우에 지금 얼마나 실망할지. 이 방송은 다음 스폰서로부터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랑조 개요부터 한번 쓱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1989년부터 90년까지 TVA로 방영되었고요. 제작사는 선라이즈입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비디오와 SBS를 통해서 방영을 했는데, 비디오부터 보셨나요? 아니면은 TV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로, 그때 이제 시청을 못 하게 되면은 비디오 방에 가서 이제 내가 못 봤던 부분, 뭐 예를 들면 거의 옛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1편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어떤 만화든 간에. 그럼 1편, 2편 정도는 비디오 가게 가서 이제 빌려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아요. 비디오 시장이 그때는 약간 재방송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썸은 비디오로 먼저? 저는 SBS판으로 먼저 본 것 같아요. 저도. 저는 비디오로 먼저 봤거든요. 얄리님과 약간 아예 다른 방향이었어요. 비디오 가게 가면 항상 풀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막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있고 해서 1화를 SBS를 통해서 봤어요. 그렇게 빌려보던 애니메이션들이 TV에서 하면은 뭔가 공짜로 좀 뭔가 이득 보는 느낌이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나이에 벌써 재탕하네? 특히 SBS가 이 개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로 비디오에 나왔던 작품들을 수입해서 방영을 하거나, 이미 KBS, MBC에서 방영했던 걸 또 했단 말이에요. 웨딩 피치도 MBC에서 먼저 하고 SBS에서 나중에 또 하고, 다간도 그렇고. 약간 SBS가 그때 초창기라 그런지 시청률 나왔다 싶은 건 다시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오는 괴리감 있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 태영 검사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SBS를 만든. 별로 알고 싶은 정보는 아니었는데. 너무 시사적으로 접근했나요? 그리고 왜 지금 자꾸 갤럭시 Z 플립 이거 왜 잘하고 있어요? 이거 왜 해놨어? 재용이 형한테 좀. 그러고 옆에 아이패드 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이거 아이패드구나. 아까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다 패드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Z 플립 여기다 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 바뀌면 티를 자꾸 내요. 그 나색한 그 주도 처음에 선글라스 쓰고 방송을 하겠다는 거야. 자꾸 내가 그 티 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왜 안 되는 거야? 난 도저히 기준을 모르겠단 말이야. 나요? 됐어요. 빈정 이미 상했어요. 상할 만큼. 비화면을 켜놓고 난 대본을 읽어야 되니까. 정보 틀리면 검색하려고 그랬지. 내가 기억이 안 나거나. 그거 검색할 때 저 Z 플립으로 검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검색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요.
광고를 하려면 언급을 해야지. 나에게 검색의 자유를 줘. 어차피 이렇게 티격태격 해봐야 이거 다 편집이잖아. 어차피 안 나갈 거잖아 지금 방송이. 멤버십 전용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멤버십에는 이런 게 다 나가요. 풀 버전이 올라가나요? 자, 그럼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이렇게 비디오로 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TV로 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그 어린 나이에 모두가 많이 봐왔던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의 30대에서 40대 사이한테는 이건 근본의 애니메이션이다. 카톡 누가 왔습니까? 왜 이런 걸 지적하면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 여기 핸드폰 올려놓은 걸 지적을 하냐. 됐어요, 껐어요. 얄리한테도 뭐라고 해요. 식구가 때문에 이제 19래매 한 19래매 내 또 그래매 뭐라 해야지.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너 자꾸 그러면 내 차별한다고 뭐라고 올려놔도. 놀면 뭐하니 보죠? 예, 황강희 씨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선생님 황강희 씨가 아니에요. 뭐예요? 선생님은 비룡이에요. 선생님은 억울한 게 나와야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있던 오키도키는 덜덜이 역할이었잖아요. 덜덜이 역할 하고 싶어요? 덜 떨어진 거요? 아니요? 그 이적 씨와 존박 씨 같은 관계 되고 싶어요? 아니요. 열심히 섭섭해 할게요. 네, 섭섭이로 남아주세요. 자기가 유재석이야 뭐야? 그랑조가 하도 오래된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진 작품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배경이 먼 미래입니다. 이제 달에 물과 공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달 관광이라는 엄청난 게 생겨요. 그래서 주인공 장민호 군, 실제로는 일본인인 네, 맞아요. 다이치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티켓이 당첨돼서 달로 갑니다. 역시 저는 운이 좋아요. 운은 좋은데 개념은 없어요. 꼭 패키지 여행에서 저기 개인 행동하지 마세요. 저는 약간 민호를 대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전 패키지 여행 가면 항상 집합시간에 모이면 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저는 좀 기왕 온 거 내 뜻대로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지만 이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단체 생활에서는 약간 좀 악인 존재들이죠. 예. 한 마리의 고고한 늑대라고 해둡시다. 휴게소 같은 데 잠깐 버스 들렸을 때 내 얘긴 듣지도 않는구나 이제. 버스 기사님이 자 몇 분까지 와주세요 했는데 꼭 핫도그 사 먹다 늦게 온 사람이 있어. 저 어딜 가나 있죠. 잠깐만 나는 핫도그는 아니어서 똥이 어쨌든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이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개인 행동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리구리를 그렇죠. 번뜩이 봤던 걸로 그렇죠. 그런 걸 하도 많이 겪었는지 이들은 쿨하게 떠납니다. 기억이 그리고 민호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맞네. 그러네. 그리고 민호는 그 구리구리를 따라서 가다가 그 할머니가 이제 너무 노쇠하셔서 건프라 조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딱 이거 나 조립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요게 다 컬러 파츠가 막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립해보니 이게 로봇을 소환하는 기계였죠. 오랜만에 봐서 깜짝 놀란 건데 최종 공정이 끓이는 거였더라고요. 요즘에는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살균 세탁을 해야 된다는 걸. 근데 그거 개소리였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마법의 힘으로 그게 이제 도구가 되고 그랑조를 소환하게 되는데 이 그랑조라는 로봇에 그 탑승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100m를 5초 내에 돌파를 해야 돼요. 무사인 볼트도 아직 안 돼요. 여기서는 제트보드라고 해가지고 스케이트보드를 좀 이렇게 엔진을 달아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걸 해가지고 5초를 돌파해요. 도로교통법에 분명히 걸립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는 오프로드에서만 탔으니까 인정. 이제 그랑조에 탑승하게 되고 마동석의 힘으로 마동왕의 조종을 해가지고 마왕에게 맞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만든 게 큰 기 부족이다, 뭐 긴 기 부족이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마법 설정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고 나중에 저희가 하이퍼 그랑조를 다룰 때 그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랑조는 짝퉁이다. 하이퍼 그랑조가 오리지널이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랑조는 원래의 그랑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요 샘플만 이렇게 떠가지고 담아놓은 그릇 같은 거죠. OVA판까지 완벽하게 보셔야 모든 설정이 이해가 되는데 굳이 거기까지 안 보셔도 작품을 이해하는 무리는 없습니다. 마신영웅조 와타루가 슈퍼 싱시캅 이게 더 늦게 했기 때문에 아니 이거 그랑조 짭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와타루가 더 먼저 방송이 됐고 그랑조가 그 와타루의 설정이나 스토리 라인이나 이런 걸 다 그대로 따라간 작품이기 때문에 카피 버전이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상업적으로도 와타루보다는 데이트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당시에 이제 와타루가 더 수입할 수 있는 단가가 더 비쌌기 때문에 비교적 싼 그랑조가 수입이 됐던 건가요? 그 가능성이 그게 가장 매우 합리적인 추측이죠. 네네. 그리고 와타루가 더 일색이 강했고. 사실 저는 공을 되게 많이 들인 작품이라고 많이 느껴지거든요. OST도 와타루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비싼 세션을 많이 썼고, 메카닉 디자인도 그냥 단순한 2등신에서 3등신, 4등신까지 올라왔잖아요. 와타루에 있던 류진마루랑 비교를 해보면. 네. 그래서 좀 더 힘을 줬는데 기대만큼 안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본 내에서는. 그러니까 당시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 50화가 넘어가요. 되게 길게 하는데 이게 41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41화에서 마무리라고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아까 전에도 뭐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때 이제 얄리군이 얘기했었지만 와타루 2 2기가 이제 나와야 돼서 또 조기 종영을 했다. 네, 빠른 이제 2기로의 변환을 위해서 급하게 좀 약간 마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상황들이 맞물려서 조기 퇴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이 작품에는 정말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자신들의 혼을 갈아 넣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일단 저희가 선가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품의 전체적인 그 뱅크씬, 우리가 맨날 좋아하는 그 음악과 함께 변신하는 그 장면은 후쿠다 미츠오, 후쿠닥 그분이 연출을 했고, 요 캐릭터 디자인이나 작화는 이제 아시다 토요가 했는데, 전에는 좀 아시다 토요를 그냥 간단하게 말만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일단 이 작품부터 그의 회사인 스튜디오 라이브가 참여를 했는데, 아시다 토요가 어떠한 작품들을 그려냈냐, 바로 그랑조를 비롯해서 시간 탐험대, 돈대 기리기리. 그리고 모험한 걸리버, 좀 더. 닥터 슬럼프 오리지널, 드래곤볼 보기 전에 했던 그 닥터 슬럼프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의 디자인 참여했고, 초수기신 당쿠가 또 참여를 했었고, 이것도 좋은 작품인데.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마신 용자 와타루,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리뷰했던 전설의 용자 다간, 그리고 이분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애니메이션도 엄청난데, 이 요시마츠 타카히로라는 사람이 이 그랑조를 통해서 작감에 데뷔를 해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사이버 포뮬러, TBA랑 그다음에 더블원, 제로. 그랑조 비디오판 옛날에 보면은 그랑조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장민호가 이제 레이스로 돌아온다 하면서, 예, 그렇죠.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랑조의 등장 인물들이 관중으로 앉아 있어요. 그렇죠. 네. 레이스를 즐기고 있죠. 그게 바로 이 요시마츠 타카히로가 그랑조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포뮬러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장 프로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이 장 프로덕션이 다간도 더빙을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 포뮬러 더빙하고 뭐 이러면서 주인공 이름이 다 민호예요. 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이런 연결이 있다. 요시마츠 타카히로는 이 이후에 트라이건, 헌터 엑스 헌터, 매드하우스에서 만들었을 때 그때 참여를 했고, 꼭두각시 서커스 애니메이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제 아시다 토요가 별세를 하게 되고, 그 2014년에 이게 그랑조 블루레이가 나오게 돼요. 블루레이 패키지나 다른 일러스트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요시마츠 타카히로가 다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인 이 마츠시타 히로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일러문, 짱구는 못 말려, 그리고 정글 언제나 하레와 구,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의 그 회사에 있던 애니메이터들이 우리가 어릴 때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에 다 포진되어 있다. 정글은 언제나 하려고 했었나요? 안 했어요 아직. 이것도 지나치게 섭한데. 제가 구현시키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거를 완성시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의 몸속을 구현시키고 싶나요? 포쿠테를 먹어보는 시간을 한번. 포크테 어서 구해 먹정아. 그리고 이제 이 그랑조의 메카닉 디자이너 분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을 우리가 이미 언급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안 했어요. 바로 오카라와 쿠니오라는 분인데, 로봇 만화 좋아하시는 분이면 레게노죠, 레게노. 레게노를 넘어서 진짜 그냥 신이에요, 신. 근본. 왜냐면 이분이 기동전사 건담을 디자인했고요. 그 RX78. 네, 오리지널, 그리고 용자 시리즈 전체 로봇, 그러니까 엑스카이저부터 가오가이가까지 모든 캐릭터 다 로봇 메카 디자인을 다 하신. 이분이 참여 안 한 작품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작품 색깔 그리고 작품의 어떤 테마에 따라서 디자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진짜 넓어요.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주인공 메카를 누가 이제 만들었다고 하면은 뭐 상대방 빌런 메카나
뭐 보조 출연해주는 그런 메카들은 다른 사람이 디자인하는 경우가 보통 많지 않나요? 오오카라와 쿠니오도 그러니까 메인 기체들은 이 사람이 뭐 하고 그다음에 서브는 딴 사람이 하고 이 사람도 아니면은 서브 기체를 자기가 하는 등의 그렇게 분업은 좀 있으나 메인 기체들은 웬만하면 이분이 다 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고 뭐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오카라와 쿠니오는 이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 되게 메카닉적이에요. 메카답게 그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디자인한 그림을 오오바리가 그렸을 때 그때는 느낌이 확 달라지죠. 샤프해진다든지 좀 이런 느낌이 있죠. 애니메이션적인 연출이나 그림은 오오바리가 한 거고 그 기본적인 메카 디자인은 이제 오오카라와 쿠니오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쿠니오하니까 옛날에 열혈 시리즈 게임 페미콘 게임 생각. 쿠니오 쿤. 그때 열혈 시리즈로 많이 했잖아요. 안 했어요? 저는 그게 없었어요. 남이 하고 있는 거 구경만 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계속 괜찮아요. 건수를 치네요. 내가 저랬어봐 괜찮아요라고 안 했지. 재난 문자 오고 뭐 그랬을 때도 내가 재난 문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카톡 오고 했을 때도 내가 뭐라고는 안 했는데 눈으로 엄청 뭐라 그랬던데.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고 사람만 오면은 뭐 잃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저번에 KT 나가서도 승국이한테 뭐 너랑 먹은 건 찍어서 올리고 나랑 먹은 건 찍어서 안 올린다. 진짜 팩트는 거기에 승국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만 나 있었어 없었어? 넌 없었지. 거봐 이게 팩트야. 승국이랑 더 친해서 뭐 그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 거기 식당 사장님과 친해서 올린 거다. 그게 팩트다. 근데 그거 갖고 막 자기랑 먹은 건 안 올렸다고 서운하다고 막 거기서 털고 있으니 통편집 당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라이브 때는 반응 좋았어요. 저희 팬들은 다 쯧쯧쯧쯧. 말고 거기까지 가서 쯧쯧쯧쯧. 작가분들이랑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랑주 하면 뭡니까? 음악입니다. 음악. 끝. 가사가 없어서 틀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네. 어쨌든 이분은 이제 타나카 코에이라는 분인데 이제 원피스의 위아, 네. 그리고 핑크스의 술, 또 톱을 노려라의 시간의 강을 넘어, 그리고 용자왕 가오가이가의 용자왕 탄생, 그리고 언젠가 별의 바다에서 조조 그 피의 기억, 엔드 오브 더 월드 이거를 또 만드신 분이에요. 정말 많은 명곡을 만든 분인데 이 그랑조 테마에서는 또 어떤 거 제일 좋아요? 이게 정말 애니메이션 BGM이 맞나 싶은 그 포세이돈이 창으로 이제 이렇게 X자를 그리면서 나오는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이 제일 그랑조에선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닌가. 본인 컨텐츠에서도 밝혔다시피 가장 듣기 힘든 음악 아닙니까 그랑조에서? 그렇죠. 제일 듣기 힘든 음악이 잘 안 나오니까 포세이돈이. 아니, 은근히 노말 포세이돈은 꽤 나왔는데 슈퍼 포세이돈이 너무 늦게 나왔어. 근데 다행히 이 음악이 포세이돈 때 나오다가 이제 가이아 드래곤 나올 때 음악으로 나와요. 예. 그럼 나는 이거를 가이아 드래곤 테마로 생각하고 있기 예, 그렇죠.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이 저도 좋아서 예. 제가 한동안 벨소리로 해놨었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인썸은 그랑조 OST는 무슨 곡 해가지고 딱 그 테마가 아니라 다 이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발췌하기엔 좀 어렵고 저는 의외로 일본판 음악이 좀 괜찮았어요. 오프닝이 그랑조 따라다라따다따다 그랑조 이 멜로디 라인이 되게 신선하거든요. 잘 쓰이지 않는 라인이에요. 그 따다단 따다다단 따단 따단 따다단 이게 빠르게 하면 그랑조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국내판 오프닝 다시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또 기본 베이스는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마법으로 빛나는 그랑조. 탈라라의 미래 너에게만 달렸다 부르면은 되게 의심하지 말자.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 번개전사 그랑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비디오판에 아마 그게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번개전사 그랑조? 기술에는 번개라기보단 불이랑 대지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얼마나 대충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걸 지으신 분이 보고 또 대충이라고 또 억울하시면 나오면 돼요. 네, 나와서 해명하시면 정보도 돼요. 가능합니까? 그럼요.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슈퍼K를 화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가이아 드래곤을 검은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거 와서 얘기하면 돼요. 연락 주시고요. 만약에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뭐 출연하기 좀 힘들거나 아니면 언짢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사과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댓글로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그랑조 그거 엄청 깠어요. 쟤도. 좋아해요 저. 좋아해서 깐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거식이 돌맞을까봐 아유 뭐 또 이렇게 또 지금 아군의 피해를 나눠야 됩니다. 아군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피해의 총액을 나누는 것. 이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였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가요? 리더였구나. 용이 제롬. 그래요.
이거 100m 5초 내에 초파 가능합니까? 저 상상 속에서 해본 적 있어요. 아, 네. 상상 속에서 누구나 할 줄 알아요. 네.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하고 말았군요. 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DBC